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우리 코스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코스피 주봉 상황, 바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요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트럼프가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다우지수 나스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 또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시 한번 요 관세 3,250억 달러의 그러한 중국산 수입품의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녹록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에 뭐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600억 달러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140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최대 25%를 인상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감행을 했죠. 이에 따라서 다음 타겟은 트럼프가 386조 원,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뭐 녹록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바로 제더밀의 그 독일에 투자를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독일의 근면 성실함을 믿고 제더미의 독일에 투자해서 아주 큰 부를 읽었던 투자자인데요.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자나 의사와 같은 직업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 한 가지 측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무기는 첫 번째도 경험이고 두 번째도 경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말을 했던 부분은 바로 경험, 뭐 기자나 의사와 비교해 봤을 때 경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도 경험이다. 경험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코스피의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언제나 이 대바닥은 공포와 함께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대세 상승기 때 뭐 안 간다 뭐 천선이 어떻게 가겠냐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이 뭐 금리 인상을 한다, 무역이 어렵다, 굉장히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수렴 과정 이후에 그 공포와 함께 주가가 점프하면서 2000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금융위기가 아주 급락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리 멀지 않는 시점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이러한 조종세 큰 폭락 이후에는 오히려 더 주가를 더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이었다. 뭐 이전에 앞서서도 굉장히 뭐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전에 앞서서 뭐 우리 코스피가 2600선을 갔을 때 얼마나 많이도 생각을 했습니까? 이 앞선에 담고 담아야 됐었는데 불구하고 담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수가 갈 때 더 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트럼프가 박앤세일맨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오고 있습니다. 박앤세일맨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관세 부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386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오히려 더 보유 종목에 대해서 보유고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사고 더 사는 더 사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지. 뭐 트레이더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는 더 사고 더 사는 것이다. 트럼프는 박앤세일의 제왕이다. 오히려 더 증시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종목 한금주가 막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금주에 대해서 더 사고 더 사면 뭐 10개 중에 9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10개 중에 9개는 무조건이다. 그러한 확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사고 더 사는 오히려 더 시장이 어렵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에 당신이 팔 때는 비싼 가격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큰 조정이 왔을 때 팔게 된다면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싸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투자자의 마인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오히려 더 지수가 날아갈 때 더 사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수가 내려갈 때 더 사는 것이 바로 영리한 투자자의 생각이다. 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연코 트럼프는 박앤세일 제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라다의 명품 가방이 1,000만원 하던 것이 프라다는 뭐 이렇게 박앤세일을 안 하죠. 1,000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300만원 200만원 한다면 사람들이 그 입구에 매장 입구에 몰려가면서 너도 나도 번호표를 받으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증시에도 프라다 가방이 1,0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300만원 그러한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포에 너무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더 트럼프가 박앤세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라다의 명품 가방이 1,0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하면 줄 서는 것처럼 오히려 더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플러스 1.98%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너무나도 많이도 내려왔다. 일정 부분 쉬어간 부분에서 다시 재반등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큰 실현을 겪을 때 기업이 실적을 안 좋게 나오면서 어두움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릴 때 바로 한국경제TV 우리들이 진입했던 가격선이 바로 3,500원, 3,600원 요러한 4,000원 미만 선에서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증권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오히려 더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점프했습니다. 주가가 점프할 때는 오히려 더 꽉 차 있는 지하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린 다음에 다음 텅텅 비어 있는 지하철에 탑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담고 담았을 때 3,500원, 3,400원, 3,600원 이럴 때 담았은 다음에 바로 6,720원까지 점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더 이러할 때는 신규 진입은 금지이고 오히려 더 저가에 담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바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영업이익이 42억 원 가량, 42억 원 가량에서 전년 대비 56% 가량 증가, 56.7%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저가에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익 실현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넷팩스 바로 아주 큰 승부를 봤었던 종목입니다. 7,000원, 8,000원대에 뭐 실적이 기업이 안 좋게 나오고 대외적인 여건이 불확실성이 아주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로 7,000원, 8,000원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에 뭐 장중보다 종가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전에 암울했던 시기를 뒤로 하고 모바일 OLED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이 부각되는 측면과 함께 이 폴더블 시장의 그 성장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뭐 7,000원, 8,000원대에 매집했던 종목이 24,500원까지 점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마르지 않는 셈이다. 시장이 뭐 안 좋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들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황금주에 대해서는 더 담고 더 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숙명적인 일이다. 뭐 7,000원, 8,000원에 담았지만 주가가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고통의 군대를 피할 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황금줄을 담아더라도 고통의 군대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군대를 당당하게 맞서서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 넷패스 뭐 7,000원, 8,000원에 담았던 종목이 24,000원까지 가잖아요. 결국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고통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당히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가가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 결국에는 이러한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 10개 중에 9개는 맞게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온갖 얘기를 하고 앞으로 관세를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386조 원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황금줄은 그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급등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바겐셀맨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신라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신라젠 플러스 2.74%의 상승의 모습이 뭐 얼마 만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만에 나온지 한번 볼까요? 영업 거래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거래일째 만에 양봉의 플러스 2.55%의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신라젠 주주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뭐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플러스 2.74%의 뭐 현재가 창의 모습도 양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그 9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나왔지만 그동안 굉장히 뭐 매수세가 많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의 반등세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전에 뭐 신라젠은 뭐 여타의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코스닥과 그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인다. 코스닥이 무너짐으로 해서 신라젠 또한 주가가 하락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 뭐 리피싱에 대한 부분이 뭐 한간에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리 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뭐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대외적인 여건의 그 불확실성이 뭐 부각되면서 코스닥이 급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라젠 또한 영향을 미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영상편에서 뭐 코스닥 지수와 함께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따라서 신라젠도 반등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이 플러스 2.16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라젠 또한 반등의 모습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차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33,000주 가량 소폭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소폭 증가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1조 5천억 가량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2천억 가량 뭐 처음 봤을 때 1조 7천억에서 요 정도의 뭐 1조 5천억 가량 뭐 많이 1,500억 원 가량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어느 정도의 상한에 대한 쇼크오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신용에 대한 부분 개미들이 신용을 친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뭐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요 부분 3.61에서 3.41로 많이 감소했다. 뭐 개인들의 그 신용이 감소한 부분이라는 점은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뭐 주가가 뭐 신라젠이 언제쯤 올라가냐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뭐 신중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주가를 봐야 하는 그러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신라젠 주주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뭐 공매도에 대해서 뭐 15만 주 이상 뭐 공매도가 하방을 쳤다. 그러한 뭐 루머도 실제적으로는 3만 주밖에 안 쳤는데 굉장히 뭐 루머들이 많아요. 그러한 것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고요. 결국에는 주가에 있어서 조금은 지켜봐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 6만 원 선 깨지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6만 원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런데 깨지고 말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뭐 중장기적으로 뭐 신라젠 폐사백이 가남 3상에 대해서 통과할 것이다. 뭐 5라인에 대한 가치가 20조 이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는 그 투자 근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지지라인 주가가 하락하면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오히려 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죠. 뭐 5라인이 20조 가까이 이상 된다. 그러한 것을 믿고 투자에 대해서 나는 신념을 갖고 있다. 라는 분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나는 뭐 짧게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이라면 뭐 이러한 반등세를 이용해서는 어떤 비중에 대한 축소, 뭐 대응에 대한 부분은 맞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그 신념을 등불 삼아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투자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결과는 자신이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면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입니다. 투자도 결국에는 덩그러니 홀로 남아서 결정하고 홀로 남아서 판단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외롭습니다. 뭐 신라젠 주주분이라 계시다면 뭐 얼마나 많은 루머들이 많습니까? 리피싱이 어쩌고 뭐 공매도가 뭐 15만 주 가량 뭐 숏을 쳐놨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3만 주 뭐 얼마 안 친 상황에서 뭐 가대 포장되고 루머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그 등불 삼아서 자신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대로 초심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신념이 흔들렸다. 그 신념이 흔들렸다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겠죠.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까? 도대체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신라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류에 생존하고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다 더 현명하게 투자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결국에는 홀로 자신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참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까지 하는 그러한 근심 걱정에 휩싸이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내 몸을 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돈 이전에 내 건강이 가장 소중한 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절대 너무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노 자한편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어진 사람이 되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도 마음 편하게 정말 내 건강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뭐 언제쯤 신라젠 주가가 올라가냐 그러한 부분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인류상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어느 정도는 뭐 신용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그동안에 뭐 매도세 코스닥 지수와 연동돼서 매도세가 나온 만큼 코스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오르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투자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